다음 질문 가볼게요. 네, 방에서 공부하던 아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 글쎄 오마이갓 책 밑에 스마트폰을 두고 야동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잠깐 정지되는 화면만 목격했을 뿐인데 충격적이네요. 아직 중학교 1학년인데 모른 척하기엔 너무 빠질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동은 뭐 가장 많은 고민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거 그 이제 학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정말 학년이 중요하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달라요. 솔루션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중1이면은 이제는 야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 나이죠. 야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 나이죠. 본격적으로. 예, 아까 지난 시간에 그 김쌤이 얘기하는 중독 단계에 이제 접어들 수 있는 막 가는 그런 나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보는 거 자체를 야단치면 안 돼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건 엄마가 터야 돼요. 모른 척할 문제는 아니에요. 예. 들어와서 보니까 보는데 자주 보니? 라고 물어야죠. 재밌어? 어때?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고 몸은 좀 어때가? 이렇게 좀 물어줘야 돼요. 대답 안 해요. 중1 아니, 그래도, 남자들은 막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을 알려줘야 돼요. 일주일에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재밌게 해,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걸 보고 그냥 끝나는 애도 있지만은 자위로 다 연결되거든요. 몸이 발기가 돼버리고, 손이 가게 돼 있고, 끝을 봐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청소년들한테 제일 지금 무서운 거, 거의 저희는 15, 16년 되니까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빅데이터가 돼서, 이제 그게 지금 20대, 30대 어떻게 나타나는가. 10년에 야동을 보면서 동시에 하는 자위는 이후에 성인의 성에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내 몸을 다 느껴서 컨트롤하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야동 보면서 감각을 하면 빨라지고요. 컨트롤 능력이 없어요. 그 길게 끌어서 몸의 감각을 느껴서 맞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자랑. 그렇죠. 성인하고. 네. 근데 그 능력, 내가 조절하는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죠. 회로가 야동이 들어가고 흥분은 여기 시키고 몸을 피를 열면 여기서 하는 게 또 회로를 자극시키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점점 센 걸 향해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야동을 보면 거기서 흥분이 돼서 몸이 달아올라서 빨리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괜찮은데 적당히 잘하는 게 중요해. 적당히 잘. 횟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근데 길게 야동을 끄고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야동을 봤더라도 흥분하는 장면이 있더라도 끄고 문 잠그고 엄마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문 잠그고 릴렉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때의 자위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거 매뉴얼을 오히려 그게 야동을 이기는 길이에요. 야동한테 안 넘어가는 길이에요. 예, 뭐 야동은 이래서 나쁘고 이런 건 들어먹지도 않고요. 그게 돼 있지 않고 애들이 또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좋은 성을 좀 만들어갈까를 그 안에서 그래서 그거는 지금 5, 6학년 남자애들 캠프도 있고 저희는 중학생 캠프 있고 남녀 따로 하거든요. 그 남자 선생님들이 이제 자위법까지 알려줘요. 상당히. 그럼 많이 바뀌어요. 그 엄마가 만약에 그 보면서 야 그냥 캐주얼하게 유머러스하게 야 재밌는 거 있으면 너 혼자 보지 마 아빠랑 같이 봐 뭐 이러는 건 그건 어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야동은 덜 볼수록 좋고요. 야동은 덜 볼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이상은 사적인 거예요. 성은. 부부도 사적인 거, 나도 사적. 그래서 우리도 엄마들도 사춘기 5, 6학년 이상은 개방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자꾸 감시하는데 그런데 똑똑 두드리고 30초 내지 1분 좀 쉬었다가 들어가줘야 돼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뭐 혹시 본인의 이렇게 뭐들을 보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무한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도 매너를 좀 에티켓을 요구하고. 저는 그런 걸 초등학교 때 애 문을 이렇게 이만큼 뚫어서 유리로 해놨어요. 들여다보려고. 그랬더니 언젠가 신문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렇지. 똑똑똑이고요. 들어가도 돼?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들어와서 오세요. 잠깐 기다려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내가 너를 존중한다는 뜻이니까 아이가 그게 몸에 익으면 타인에게 존중을 또 해주겠죠. 그렇죠. 음란물은요, 정말 음란물에 대한테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나쁘다는 설명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런 상담 많이 받는데 아빠 컴퓨터에 있는 아빠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경우 그거 빨리 지우시고요. 그걸 지워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야동에서 멀어지려고 하려면 결국에는 건강한 생활에 대한 얘기를 애들이 야동을 접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미리 이게 참 어려워요. 그 시기를 잡는 게. 예.
왜냐면은 예전에는 사춘기 전이니까 그 전에 하면 된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완전 빨라지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애기 같은 애들인데 그 애들을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군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저희 딸은 팬티가 없인 하루도 못 살아요. 얼마나 재밌기에 매일 보나 싶어서 저도 한번 봤다가 아니 이거는 5줄 이상은 못 읽겠더라고요. 어찌나 음란한 내용들이 많은지 보지 말라 해도 계속 보는데 놔둬도 괜찮을까요? 이라는 건 너무 이제 혹시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예, 테니까 예. 예를 들면 아이돌 그룹이 됐든 혹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가상의 이제 그 소설의 어떤 뭐 등장인물처럼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끼리 어떤 뭐 연애 예를 들면 뭐 무슨 엑소 멤버들 누구와 누가 뭐 서로 이제 사랑을 한다더라. 네, 그것까지는 저도 알았거든요. 예, 이러면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성 묘사 같은 것도 꽤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소설들의 아이들이 많이 좀 빠지고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팬픽도 지금 1년, 3년, 2년, 1년 사이에 엄청 내용이 바뀌거든요. 저희가 분석하니까. 예. 옛날에 그 하이 로맨스적 내용이 로맨스, 70, 80%였어요. 예. 거기다 좀 스킨십 좀 나간 거.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다 밀렸어요. 밀리고 야동 내용을 거의 야동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들도 공유가 된 거예요, 야동을. 우리 때는 비디오 남자끼리만 보고 우리는 안 봤는데 애들이 이걸 야동을 이제 같이 다 보고 다 공유하니까 여자애들도 그쪽으로 가는 그 거예요. 내용이 그냥 온 거죠. 여성에 더 고유하고 남자들 이끌어줘야 될 내용까지 버리고 여성이 간 거예요. 성기 중심 행위로. 자기들이 쓰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쓰죠. 쓰고 이제 거기에 걸러서 이제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이제 꾼이 되고 작가가 되기도 하죠. 그 작가 걸 이제 읽죠 또. 읽죠. 읽고. 5, 6학년이 읽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하긴, 내려와요. 맞아. 팬픽도. 여자는 팬픽이 더 흥분된다고 얘기해요. 여자는 스토리가 쓴 있기 게. 때문에. 야동보다. 시각적인 것보다 판타지 이렇게. 상상하니까. 관계적.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여자애들이 그 성 에너지를 푸는 거거든요. 하나의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하면은 좀 잘 써라. 이왕 쓰는 거 그 응답하라 모모처럼 거기도 이제 팬픽 어떻게 할까 뭐 그래서 그 작가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리터 스토리가. 근데 이건 에너지가 실릴 때 의학적인 지식도 공부해서 좀 넣고, 그다음에 여성의 심리도 좀 자꾸 들여다봐서 여성의 어필하는 그 남자애들이 여성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배워서 문학성 있게 알려줄 제대로 좀 써라. 문학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왕이면 써라. 이왕 쓰는 거. 그 에너지는 실려주고 더 풍부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예요, 이 친구는. 서로가 생산자이자 소비자. 생산자이자 소비자고 공급자이자 지가 보다가 또 지가 또 쓰기도 하고 자극적으로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모바일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네. 왜 트위터 같은 건 400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위터에 팬픽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내용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걸 기다리지 않고. 투비 컨티뉴드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단편 계속이 아니고. 단편에 그냥 얼마나 자극적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조회수가 달라지고 뭐 아이들이 좋아요 누르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짧아지고 더 자극적이어지는 이런 압축되네요. 예, 압축되는 이런 오히려 경향. 그 때문에 더 그러네. 옛날에 좀 긴 거보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빨리 그냥 확 보게 하려면 더 자극적이고 센 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근데 사실은 팬픽은 어른들 중에 찾아서 보는 사람 별로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문화로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뭐 아는 척. 이게 글 보면 뭐 책 보는 줄 알아요. 이제 야동이 아니니까. 부모들 볼 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상담 오는 중에 어른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 하고 야동이랑 팬픽만 어른께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만 탐닉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뭐 훨씬 어릴 때부터 이런 야한 동영상 보고 이런 거 봤으니까 성적으로 더 발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고착이 돼서 고시대에 네, 머물러 네,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부부 생활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많답니다. 여성도 지금 좀 조금 고장난 사람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쾌락에 그래서, 빠져 예, 있으니 예. 자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팬픽에서 풀어라. 그리고 제대로 해라. 그 다음 나머지는 너무 빠지면 리얼에서 레알 실제에서 굉장히 망가질 수 있으니 그건 불행하니 그까진 가지 마라 정도의 매뉴얼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고1 딸한테 얼마 전부터 같은 반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얼마 전 딸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을 열어봤는데 피임약이 있더라고요. 대체 우리 딸은 피임약을 왜 샀던 걸까요? 딸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왜 샀겠어요, 이거를? 필요하니까 샀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부정하고 싶은 마음 저 충분히 맞아요. 인정합니다. 네. 누가 줬을 거야, 아니면 궁금해서 그냥 사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준비가 좀 안 되고 또 빨리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또 글로벌 세계에서 보조를 맞춰야 될 이런 것이 만 이제 16세니까 우리나라로 17세 이상. 네. 그건 다 좀 달라요. 미성년 법적 연령 안에서도 달라요. 네. 그리고 제가 봐도 몸이 다 익었어요. 이제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될 거면요. 몸은 성인이 됐는데 총체적 자립은 아직도 멀어요. 그쵸. 지식정보 사회라 더 오래 걸려요. 이게 얘네들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는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몸이 성인된 걸 인정해주고 자립하기까지 모든 걸 책임지기까지 얼마나 먼 그거 자체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를 공감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쩌겠니 너 진짜 100년 전에 태어나지. 그럼 50%가 풀려요. 그래, 현실을 공감해주니까. 인정하니까. 뭐 그래서 뭐 어떡할래. 네가 하고 싶다고 아무나 막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성인을 준비해. 나중에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게. 뭐 좀 질적인 자유로 좀 옮겨가자 야.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툭툭 털고 내가 원한다고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서양 엄마들은 뭐 이렇게 피임약 사서 넣어주고 이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 그런가요, 외국에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네덜란드는 20년 전에는 12.4세였거든요. 평균 처음 경험이. 근데 지금 17.8세로 옮겨왔거든요. 올라갔네. 성교육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그래서 거 그때는 넣어줬어요. 진짜 넣어줬어요. 가방에 넣어줬었어요. 아이한테 피임을 가리키고 피임약을 사게 하고 피임을 준비하는 거는 책임 있는 부모가 되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왜 샀는지 물어볼 것도 없고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물어봐야죠. 근데 왜 샀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누가 있니? 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왜 샀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거 봤어? 이렇게 아이가 뭐 하면 이거 그냥 내가 맛보려고 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이상은 좀 물어보는 식, 질문식 성교육.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너라면 만약에 교육 두 가지 뺏겼거든요. 성인으로 대접해주고 몸은. 그러니까 너는 첫 관계를 언제쯤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생각한 애와 그냥 어떻게 대답한 애는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을 할 때 나는 첫 관계는 중요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 어떤 식으로 할 거야?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너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럼 생각을 하면 가장 좋게 하고 싶어 해요. 막상 써보라면 너무 아름답게 영화처럼 써내요, 애들이. 촛불 켜고 뭐 장미꽃이 물에 뿌리고 왁싱하고 뭐 치고 뭐 이러고 뭐 낭만적인 데서 하는데 이제 제일 다른 건 이제 여자 남자가 어디서가 남녀가 제일 달라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좀 낭만적인 분위기 있는 장소를 어떻든 하는데 남자는 커튼 막 흩날리는 뭐 데서 산, 그렇죠. 바다 소리 들리는 호텔에 문을 열고 뭐라든가 뭐 있어요. 영화에서 본 게. 그 자연을. 근데 좋아. 남자는 침대에서야. 그러니까 어디서 침대가 있어. 너무 재밌다, 이게. 제일 다른 게 어디서 침대. 그래가지고 남녀 차이도 조별 토론에서 나는 첫 경험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할 거야를 좀 써내게 해서 발표하게 하면 남자 여자가 너무 다르니까 쟤네 봐 뭐 이렇게 복잡해. 쟤네 너무 짐승이야. 뭐 섹스밖에 몰라.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래도 차이를 알게 되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그다음에 뭐 피임을 했는데도 임신이 됐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야 너 같으면.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봐 주는 거지. 생각할 계기를 주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성인 마지막의 준비거든요. 책임에 대한. 그 시점 되면은 아이들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성적으로 완전히 삐뚤어지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건전한 생각도 굉장히 많잖아요.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잘 들어주고 얘기를 하면 준비를 시키는 게 전혀 준비 없이 당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16세 이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요쯤 되기 시작하면 넌 몸은 성인이고 너가 잘못이 들으면 너도 다칠 수 있으니까 너도 다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걸로 자꾸 건전하고 아름다운 것들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용도 없거든요. 네. 훨씬 더 잘못 좋을 것 같아요. 휘두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진짜 충격이었던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왜 계속 첫 경험 걸 너무 낮아지고 이런 걸로 충격만 받았는데 아까 선생님이 교육을 잘했더니 뒤로 늦춰졌다는 거에 희망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네덜란드는 첫 관계 때 피임한 애들이 95%예요. 첫 관계 아는군요. 때 10대 애들이 늦게 하고. 그 30년 동안 만들어냈거든요.
거기는 걔네들이 궁금한 거를 아무 편견 없이 다 진실되게 팩트에 근거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이로울 거야를 하니까 앞에 걸 거침없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런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더 유리할 거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앞에 걸 안 해주고 공부나 해 같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사실 이 대처법이 모든 국민, 모든 청소년에게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요. 하지만 사실 머릿속에 나왔으면 우리 아이한테 조금 부모니까 변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러니까 함께 우리 바꿔 나가는 많이 보니까 몰라서 못 보는 거예요. 몰라서. 분노의 시어머니 한성자. 지금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웃는 게 아니야 며느리 이시은. 뭐 시부모가 아예 웃으면 좋겠잖아. 이들이 놀라운 데이트에 나온 까닭은 너희들 겪어봐라. 그리고 또 한 명의 손님. 모든 가정에 고부 갈등이 있어요. 요즘 대세 최고 대세 양소영 변호사.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냐고 찾아온 사건. 내 아들이 번 돈을 내가 받는데 네가 왜 난리냐. 다음 시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2주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도 이게 계기가 돼서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여러분의 생각이 놀라운 데이터가 됩니다. 주소 나가죠.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구성현 선생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즐거웠습니다. 네. 네, 아나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토크쇼 부모 놀라운 데이터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It's a beautiful day.